여러분, 혹시 요즘 이유 없이 몸이 무겁고 피곤하다는 느낌을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평소보다 잠을 덜 자서 그런가, 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곤 하시죠. 그런데 혹시 이런 증상이 단순히 피곤함이 아니라 더 심각한 건강 문제의 신호일 수 있다는 생각은 해보셨나요? 특히 암과 같은 질병은 초기 증상이 너무나 평범해서 자칫 놓치기 쉽습니다. 이처럼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그냥 넘기다 보면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암세포가 급격히 늘어날 때 우리 몸에 나타날 수 있는 전조 증상 10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런 정보를 미리 알고 있다면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되겠죠. 먼저 영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첫째, 만성 피로. 여러분, 혹시 쉬어도 몸이 회복되지 않는 만성 피로를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피곤함은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증상이지만 암이 진행될 때 나타나는 피로는 조금 다릅니다. 일반적인 피로와 달리 암과 관련된 피로는 아무리 푹 쉬어도 해소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암세포는 몸의 에너지를 지나치게 소모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암세포는 정상적인 세포보다 에너지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합니다. 암세포가 성장하면서 우리 몸의 자원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에너지의 고갈이 급속도로 진행됩니다. 또한 암에 의해 체내 염증이 증가하거나 빈혈이 생기기도 하는데 이런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만성 피로를 유발합니다. 만약 요즘 부쩍 피곤함을 느끼면서 아무리 잠을 자도 나아지지 않고 활동량도 예전보다 줄었다면 단순한 피로라고 넘기지 마시고 꼭 병원을 찾아 검사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둘째, 설명할 수 없는 체중 감소. 체중 감소는 건강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이어트나 운동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도 체중이 급격히 감소한다면 이는 주의해야 할 신호입니다. 특히 암과 관련된 체중 감소는 굉장히 급격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6개월 이내에 체중이 5kg 이상 줄었다면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암은 체내에서 대사 과정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활성화시켜 몸의 지방과 근육을 빠르게 소모시킵니다. 암세포는 우리가 먹는 영양분을 차지하고 그 결과 우리 몸은 스스로의 에너지를 태워 생존하려고 합니다. 특히 폐암, 췌장암, 위암 같은 특정암은 체중 감소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췌장암 환자들은 초기부터 체중 감소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췌장이 소화 효소를 제대로 분비하지 못하면서 음식에서 에너지를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체중이 이유 없이 빠지기 시작하면 단순히 소화가 안 좋다라거나 나이 때문인가 보다라고 넘기지 마시고 꼭 병원을 방문하세요. 셋째, 지속적인 통증. 몸 어딘가에 통증이 있을 때 우리는 보통 무리했나 보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통증이 오래 지속되고 약을 먹어도 나아지지 않거나 점점 더 심해진다면 이는 단순한 통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암으로 인한 통증은 종양이 주변 조직을 압박하거나 신경에 영향을 미칠 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고람 환자들은 뼈의 깊은 곳에서 오는 날카로운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통증은 종종 움직임과 관계없이 나타나기 때문에 특정 부위를 다치지도 않았는데 통증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꼭 의사와 상담해 보셔야 합니다. 또한 특정암은 신체의 여러 부위로 전이되면서 통증을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유방암이 뼈로 전이되면 뼈의 통증이 극심해질 수 있습니다. 통증은 몸이 보내는 가장 분명한 신호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를 무시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원인을 파악하세요. 넷째, 피부 변화. 우리 몸의 가장 바깥에 있는 피부는 종종 내부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드러내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피부에 이상한 변화가 나타났다면 이는 단순한 피부 트러블이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피부암은 초기 단계에서 점, 반점 또는 피부의 색깔과 형태 변화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있던 점이 갑자기 커지거나 경계가 불분명해지거나 색이 진해진다면 이는 멜라닌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증식하고 있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피부가 갑자기 가렵거나 갈라지며 잘 낫지 않는 상처가 생긴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주의해야 할 점은 피부 변화가 반드시 피부암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간암이나 췌장암 같은 내부장기암도 피부의 황달, 건조함 또는 반점 등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피부에 나타나는 작은 변화들을 절대 간과하지 말고 이를 통해 내부 건강 상태를 점검해보는 계기로 삼아보세요. 다섯째, 소화 문제. 요즘 왜 이렇게 소화가 안 되지? 이런 생각을 자주 하신다면 주목해주세요. 암이 위나 장 같은 소화기관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 지속적인 소화 불량, 복부 팽만감, 변비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소화가 평소보다 느리게 느껴지고 식사 후 답답함이 계속된다면 이는 단순히 음식 섭취 때문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암이 소화기관에서 성장하면서 내부 공간을 차지하거나 소화액 분비를 방해하면 이런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위암 초기 증상은 단순한 속쓰림이나 위산 역류와 비슷해서 쉽게 지나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상태가 몇 주 이상 지속된다면 병원을 찾아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섯째, 호흡곤란과 기침. 감기가 오래 지속되거나 마른 기침이 멈추지 않을 때 우리는 보통 환절기라서 그런가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폐와 관련된 암, 특히 폐암은 초기 단계에서 감기와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 놓치기 쉽습니다. 폐암 초기에는 마른 기침이 주요 증상으로 나타나며 기침이 심해지면서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오기도 합니다. 또한 암이 진행되면 숨이 차거나 가벼운 활동만으로도 호흡이 곤란해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암이 폐 주변의 조직을 압박하거나 기도를 막아 산소 공급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폐암은 특히 흡연자들에게 많이 발생하지만 흡연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으니 기침이나 호흡 곤란이 2주 이상 지속된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세요. 일곱째, 열이 자주 나거나 이유 없이 땀이 많아진다. 갑작스러운 열감이나 밤에 땀이 비오듯 흐르는 경험은 면역 체계의 이상 반응일 수 있습니다. 암이 진행되면서 면역 체계가 과도하게 활성화되면 열이 나거나 땀이 나는 증상이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특히 백혈병, 림프종 같은 혈액암에서는 발열이 초기 증상으로 자주 나타납니다. 몸이 암세포를 공격하려고 하면서 내부에서 전투가 벌어지는 것이죠. 이 증상이 지속된다면 단순히 감기나 피로의 문제로 넘기지 말고 원인을 파악하세요. 여덟째, 입안 문제. 입안이 헐거나 상처가 아물지 않는다면 이는 구강암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입안 점막이 자주 헐거나 통증이 반복된다면 흡연자나 음주를 즐기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구강암은 입안뿐 아니라 목, 혀 등으로도 퍼질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한 구내염이라 생각하고 방치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입안의 변화가 눈에 띄면 즉시 검사를 받으세요. 아홉째, 배변 습관의 변화. 대변의 모양이나 횟수가 달라지는 것은 건강 상태를 드러내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변비가 자주 반복되거나 변이 가늘어지는 등 변화가 나타난다면 이는 대장암이나 직장암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암으로 인해 장이 좁아지거나 막히면 배변이 어려워지고 가늘어진 변이 자주 나오게 됩니다. 배변 습관의 변화는 쉽게 간과될 수 있으니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주의하세요. 열째, 목소리 변화와 삼키기 어려움. 목소리가 쉬거나 음식을 삼키는데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후두암이나 식도암의 가능성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암이 성대나 식도를 압박하면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목소리 변화가 2주 이상 지속되고 삼키는 과정에서 통증을 느낀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처럼 암의 전조 증상은 평범해 보이지만 무시하면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몸의 작은 신호에도 민감해지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암의 전조 증상 10가지는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증상이 모두 암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미리 알아두면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되겠죠. 건강은 잃고 나서 후회하는 것보다는 미리 예방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러니 평소 몸의 작은 변화에도 귀 기울이며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도 공유해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건강하고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